우리가 살면서 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출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이 대출에 이렇게 우리네 삶이 지배받게 되면 되게 삶이 우울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대출을 안 받는 게 좋겠다라고 자꾸 말씀드립니다. 대출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이 삶의 부담이 되게 심해집니다. 절대로 대출 1억과 이 자산 1억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부로 대출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자꾸 잔소리처럼 드리는데요. 우리가 대출 1억 받고 대출 2억 받는 걸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자만 내고 원금은 나중에 어떻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상황이 꼬여서 되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되게 힘들어지면 순식간에 머리가 많이 아파집니다. 게다가 연체라도 한두 번 하게 되면 신용점수 바로 타격받게 되고요. 신용점수 타격받게 되면 이 대출이자 속수무책으로 올라가고 다음번에 대출 거절을 당할 수도 있을 만큼 매우 이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신용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 자신의 이 관리 범위 안에서 항상 운영하는 게 필요하고 대출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더욱더 대출이 우리의 삶을 순식간에 옥죄할 수 있는 되게 무서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때까지는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 살고 연끌해서 집 사고 빚내서 해외여행 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그냥 무난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 금융권에 혹은 시중에 이 현금 유동성이 되게 이게 부족한 시대에는 이 갑작스러운 목돈을 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기도 하죠. 그게 지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좀 괜찮을 것처럼 상황이 좀 나아질 것처럼 함부로 섣불리 결정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좀 더 보수적으로 내다보고 언제 어느 때든 이 돌발 상황이 생길 때를 꼭 대비해서 대응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살아가는 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산법대로 흘러가면 좋겠으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특히나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모험하거나 이렇게 도전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건 그 모험이나 도전은 자신의 일에 있어서 모험을 하고 도전하는 게 필요하지, 일할 때 좀 더 열정적으로 일하고 좀 더 적극적인 게 필요하지, 금융시장에서 함부로 돈 빌리는 것 관련해서는 모험을 하면 매우 위험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부로 모험했다가 함부로 도박했다가 함부로 뭔가를 쉽게 얻을 거라고 까부러댔다가 생각하고 다르게 흘러가게 되면 그로 인한 후폭풍을 감당하기란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출이자가 거의 5%가 되게 낮은 수준입니다. 신용대출 아니면 뭐 마이너 대출 이런 것들 받으려면 그냥 5에서 6%입니다. 5에서 6%가 그냥 거의 기본값이더라고요.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뭐 3%, 3.8%, 3.9%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건 정말 특이한 경우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신용점수 100점이에요. 1000점이에요. 1000점. 그리고 은행들 예금도 있고 직장생활도 25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이자만 따져봤을 때 거의 뭐 4.8%, 4.9% 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결코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출 시장에서의 이 상황이 그닥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대출 받는 걸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더 잘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오래 거래하고 있는 주거래은행 뭐 이런 쪽의 대출도 좀 잘 알아볼 필요가 있고 좀 더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뭔가를 알아보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더 요구되는 게 지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결코
지금의 상황이 아주 여유롭거나 아주 좋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 이 대출 이자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가상금리 부과될 수도 있고 이 신용도에 따라서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빡셉니다. 2025년 상반기에 대출이 풀려서 뭐 대출을 화끈하게 준다 뭐 이런 뉴스 제목들도 나오던데 그런 말만 믿고 함부로 일을 저지르는 건 되게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월에 뭡니까 배당으로 월에 50만원 100만원만 들어와도 삶이 되게 풍족합니다. 근데 반대로 월에 50만원 100만원 이자 내면요 삶이 되게 빡셉니다. 되게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50만원 100만원 우습게 생각하지만 그게 월 모이면 600만원이고 1200만원입니다. 이자 1% 올라도 그 부담이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걸 잘 받아들이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만만하게 함부로 쉽게 생각하면서 계산기 좀 두드려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속단해서 결정해 버리면요 인생이 와르르 꼬입니다. 인생 꼬이면 그거 수습하는 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정신 차리고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조심하며 살아갈 국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가는 게 절대로 수월하지 않습니다. 빚지고 살면 빚이 빚을 부른다고 빚이 1000만원 3000만원 5천만원 늘어나는 건 순식간에 그렇게 무서운 결정을 함부로 해서 되겠습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함부로 경거망동하고 까부로 되면 순식간에 저 아래로 하층민으로 빈민층으로 추락해서 다시는 회복 못하고 되게 힘겹게 산다라는 겁니다. 신용불량자, 채무불이행자, 주민등록 말소자 이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큰 오산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나도 모르게 그 지경까지도 추락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살아가는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해도 안 되지만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따져보고 살펴볼 각오를 모습을 내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내야 그렇게 살아야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이 비명을 지를 정도로 꽤 이제 무서운 이 모습으로 아마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조심하고 대비하고 더 겁내고 더 조심하는 것, 심사숙고하는 것 이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염려가 그런 걱정이 더욱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